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 조금 많이 빠져서 출발하다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살짝 회복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종목들 오늘 조금 충격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멘탈적인 충격과 주가 충격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153-2641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고민들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폭락이 나온 이런 장에서는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좀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오전에 조금 많이 빠졌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로 8.8%대 이렇게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지금은 4.4%대로 이렇게 선방해놓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대 하락을 하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역시나 거의 10%에 가깝게끔 빠져서 출발하나 했는데 7%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회복하면서 진행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일단 이 지수가 더 빠질 건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빠졌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빠질 것인가라고 했을 땐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지수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현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왜 빠졌는가라고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종합적인 이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단기적인 이유보다는 약간 누적되어 온 이유들이 조금은 주가 하락을 만든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1,45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서 1,420원을 넘어도 지금 위험한 거 아니냐 또는 1,500원만 넘어가도 위험한 거 아니냐 했었는데 1,450원을 터치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율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리스크가 아니겠느냐, 이거 외국인들이 자꾸 팔아낸 이유가 한국에 문제가 있어서 팔아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다, 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걱정되죠. 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요, 뒤집어 봤을 때 보이는 차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뒤집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우하향으로 지하실 파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차트 모양이 나오게 되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역시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나간 것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도 야,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한국이 안 좋아질 거 알고 판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오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경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수출만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국가인데다가 수출해서 반도체로 지금 돈을 벌었다라고는 하지만 반도체로 번 거를 달러를 벌어왔으니 한국에서 원화로 이렇게 바꿔서 좀 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달러로 번 것을 달러로 그대로 외국에 투자해버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더 달러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양극화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수출하는 기업들은 돈을 잘 벌어서 외국에서 떵떵거리고 부자처럼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내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수입 기업들은 비싼 달러를 줘가면서 우리는 물건들을 사와가지고 국내에 납품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의 이야기들 때문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믿고 올라오기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체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나오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죠. 지방선거가 끝나다 보니까 선거 전까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니까 이제 미국과 이란 지금 전쟁이 이 공습이
또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또 역시나 공습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휴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또 들려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물가가 또 신경 쓰이다 보니까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우리 증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비투가 많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비토한 사람들이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 자금을 줄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채권 금리를 많이 주네. 그럼 주식을 할 바에야 채권을 조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부동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부동산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부동산을 먼저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먼저 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지만 주식은 딸깍 한 번이면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또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올해는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큰 손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 번에 뭉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분산돼서 팔아내면 되는데 한 번에 그게 지방선거 끝남으로 인해서 또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번에 겹쳐지다 보니까 하락률이 좀 높은 거고 그리고 조정이 들어가야지 또 건강한 상승도 나오는 거고 조정이 들어가야지 또 돈이 순환매가 도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 조정은요 정말 좋은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돌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빠져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빠져내려갈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까지 빠져내려갈까 보다 전 중요한 거는 그건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져도 괜찮은가를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6,000포인트에서 6,500포인트까지 빠져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기까지 빠져내려가도요. 되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기까지 밀려 내려간다고 해도 시장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나라 뭐 위기가 생겼거나 나라가 망한다거나 IMF가 온다거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 급이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 나버리는 것이 진짜 큰 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6,000에서 6,5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승이 컸던 만큼 조정의 폭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롭게 잡는다면 5,000포인트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까지 빠진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져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엔비디아 관련주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담할 때부터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런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 역시나 엔비디아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여지고요. AI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충분히 다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지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개념으로 빠져내려가 있다면 매력적인 종목이 되겠죠. 제가 네이버 말씀드릴 때 같이 드렸던 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는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가면은 카카오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빠져내려갈 때 대형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빠져내려갈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소형주들은요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봤자 내려갈 구멍이 많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런 소형주, 중형주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전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신에 오늘 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수는 오늘이 조정이 이제 시작된 거고 오늘부터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6,000포인트까지 빠지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종가가 8,160포인트였는데 오늘 지금 7,700포인트로 약 한 400포인트까지밖에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오전장에는 10% 이상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180개가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됐죠. 지금도 상승하는 종목이 44개, 하락하는 종목이 870개, 그리고 코스닥에도 100대 1,600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조정이 조금 더
더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400포인트 빠졌다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수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코스피가 만약에 6,000포인트 언저리까지 빠진다고 하거나 6,500까지 빠지면 1,300포인트나 빠지는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비가 오고 있는데 왜 빨래를 지금 널려고 하십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널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지금 서둘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뭐 지금 따라붙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대형주기도 하고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따라붙어서 단타 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요. 적자 기업이라던가 품절주 또는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정말 작은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잘못 잡으시면은 탈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현금을 들고 보유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장이 빠지는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대형주와 중형주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소형주는 이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왜 사냐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그 스탠스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할 이유는 없지만 매수할 만한 타이밍인 거 맞다. 그러니까 종목을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오늘이 아닐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현금 들고 더 잘 참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내가 현금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지 힌트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상담 참여 방법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 전 5분 전쯤부터 전화 받으니까요. 그때부터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님. 네, 셀트리온 매수 가능 비중이요? 18만 원에 31%인데. 41%요? 31%인데. 31%요? 좀 이거 되게 오래됐거든요. 장기 투자한다고 사가지고 수익이 나가지고 일부는 좀 매도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매도하면서 이거를 나머지를 분할 매도를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장기로 가져가시면서 조금 힘드네. 뭐라고요? 분할 매도를 일부는 했는데 네. 그 25만 원까지 올 때 그때 매도를 했는데 잘했네요. 나머지는 못 해가지고 네. 너무 많이 빠지니까 조금 힘드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셀트리온을 1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조금 빠졌다가 조금 빠졌다가 그 수익이 25만까지 나섰는데 그때 매도를 좀 일부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예, 근데 뭐가 무서워요? 빠졌는데도 수익이 나는 걸 목격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낸 적이 없고 수익 난 적이 없으면 무서울 만도 한데 빠지면 뭐예요? 어차피 올라가면 수익인 걸 한번 봤잖아요, 그죠? 예. 그럼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만 빠지나요? 다 빠지나요? 다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서운 건 나만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데 무서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스스로 이겨내셔야 되는 문제지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수익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수익 나면 좋아하고 빠지면 무서워하고 수익 나면 좋아하고 빠지면 무서워하고 이렇게 일희일비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내려가 있는 거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뭐 시청자 입장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렇긴 한데 무서워요라고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잘 벌고 있고 과거보다도 네. 일단 많이 버는 데다가 주가까지 별로 비싸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지분을 팔아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외국인 지분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셀트리온처럼 주가가 내려와 있는 이런 기업이 돈도 잘 버는 데다가 외국인까지 많이 사고 있으면 싼 기업 맞잖아요. 그죠? 예. 그냥 싼데 내가 샀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내가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생각대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내가 사자마자 거기가 바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면 그냥 올라갈 때까지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게 그래. 하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익이 한번 났었는데 매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지만 많이 못한 거는 그냥 아쉬움으로 남기면 되는 거고 어쨌든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죠? 예. 그럼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주가가 지금은 얘가 원래라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아니었으면 지금 이 가격까지 오지도 않았을 건데 시장이 지금 막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예. 시장이 밀리면 종목이 다 밀려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서 16만 원까지 내려간 거지 원래라면 이까지 오지도 않아요. 원래라면은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밀리게 된 거는 시장이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조금 더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15만 원 내지 14만 원까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원래라면 안 주는 기회인데 예. 시장이 밀고 내려가니까 얘가 안 가고 싶은데 하면서 내려가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이 14만 원을 앞으로 평생 끝이 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싼 가격까지 내려왔으니까 매수를 하게 되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더 사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4, 5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더 사버릴 기회로 생각해야지 내려가고 있는 걸 무서워한다거나 괴로워한다거나 하면 사지도 못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무서워하시게 되면은 제가 했던 이 조언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서우니까 사질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첫 번째, 내려가면 14, 5만 원쯤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그 전보다 우선되는 건 시장이 끝나야 돼요.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저의 총체적인 조언이고 좋은 기업 잘 잡았고 좋은 가격에 들고 계시는데 저는 걱정할 이유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멘토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이제 바이오주가 금리 인상하면은 좀 안 좋아지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금리 인상하면 바이오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안 좋아요. 예. 바이오주만 안 좋다가 아니라 일부 네.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방송에서 바이오주가 안 좋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기가 힘들고 대출 그 이자가 높아지게 되니까 바이오주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신약 개발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 안 좋으니까 바이오주가 안 좋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AI 관련주가 더 안 좋아요. AI는 지금 아예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AI는 아예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죠? 네. 걔들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냥 투자금으로만 성장을 하고 있고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데 걔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안 좋은 기업 중에 바이오주가 꼽히긴 하지만 꼭 얘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다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빠지는 이유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때문에 셀트리온만 콕 집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약간 조그마한 걸 이야기한 것 같다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지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 궁금하세요? 목요일 날에 야단을 안 맞는데 월요일 날에서 야단 좀 맞게 생겼는데. 아니요. 월요일이 아니요. 저 야단 안 치는 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리노공업이요. 어떤 거요? 리노공업. 리노공업이요. 우리 어르신 때문에 예. 제가 야단 안 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아니 다들 무서워가지고 이게 아니 주가 빠지는 게 무섭지 제가 야단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아니 왜 주가 빠지는 건 안 무섭고 제가 야단치는 게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야단 안 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어떤 게 궁금하시고 뭐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저 원래 11만 원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 빠지길래 저가에서 사가지고 9만 8천 원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매수가 98,000원 만들었고 비중은요? 40%요. 40%요. 네. 일단- 이거 한 종목밖에 없어요. 뭐 한 종목만 투자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 종목이 많으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한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비중이 한 종목을 투자하는데 100% 다 들어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40%면 네. 아직 현금이 60%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댈 만한 여지가 남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거는 오늘 매수하신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에는 오늘 저가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저는 오늘 저가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뭐 왜 그런가 하면은 리노 공업만 봤을 때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최근에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갔고 아니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골짜기 가운데서 골짜기가 한 10만 원쯤 9만 8천쯤 되는데 저기도 무너뜨렸고 그럼 빠졌으니까 저가이지 않을까라고 시청자님은 공부를 얼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저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초보 시절에 많이 겪었던 생각이고 오해를 했던 자리예요. 이런 게. 저점이 네. 깨지면 우리가 TV에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손절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잘 보세요. 차트 이거는 시청자님만 봅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습니까? 다 보시겠죠. 다 봐요. 근데 이 초보자들하고 조금 고수들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고수들은요. 이 저점이 지켜지면 얘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이 지켜지면 얘가 올라갈 거다 생각하는데 저점이 깨지는 순간 얘가 여길 지킬 생각이 없구나. 얘가 여기 지킬 생각이 아예 없구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나 보다 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 저점이 깨지면은 내려가려고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보통 손절이라는 거 하는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최근에 저점이 9만 5천 원인데 오늘은 9만 원까지 빠졌네. 진짜 싸다 이러면 사요. 네. 이게 초보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저도 초보자 시절에 그렇게 했고 많은 초보자들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이게 그걸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주식은요 이렇게 뭐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주가가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내가 잘한 거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점 깨고 내려간 다음에 내려가는 경우가 10개 종목이 있으면 8, 9개가 다 내려가요. 네. 확률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얘가 10%의 확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시청자님 내가 잘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만난 것뿐인 거죠. 그래서 원래 정석은 배워놔야 돼요. 정석은 저점 깨지면 손절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 사서도 안 되고 12만 원 사서도 안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점 네.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더 대면 더 될수록 일이 더 많이 꼬이고 더 커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너무나 잘못하신 거예요. 처음 들어가는 12만 원도 너무 비쌌고 여기 이제 12만 네. 원짜리가 우리가 보통 쌍봉이라고 해서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네. 쌍봉에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사면 안 되는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려갈 때 손절해야 된다 해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두 번째를 하셨어요. 이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이제부터 비중을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걸 만약에 깨고 시청자분께서 이 비중을 늘리신다면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남은 현금 60%는요. 언제 추가 매수하냐면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저점은 최근에 만들어진 9만 5천 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최소 6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종목이 고가 대비해서 한 50%까지는 자연스럽게 빠져요. 50에서 60까지는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빠져요. 그러니까 50에서 60까지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라 시장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의 그 힘의 싸움이 보통 한 5, 60%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저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5, 6만 원대 가깝게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더 이상 손대시면 큰일 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 이제는 현금 들고 잘 기다리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그렇게 안 했으면은 두 번의 실수를 안 했으면 지금 현금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잘 쓸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미 일을 저질러셨기 때문에 제가 5, 6만 원까지가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냅둬라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가가 9만 8천 원인데 비중이 10%라고 했으면 상담 이렇게 안 해요. 이해되세요? 네. 예,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상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늘 10%니까 손절하시고 나중에 저가에 다시 사시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일이 많이 꼬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 차트 모양상으로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고점 찍고 내려가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지수 조정 끝나고 나면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AI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조금 시세가 많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는 해를 잡으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뭘 안 하고 있죠? 안 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 안 내고 있어요. 예. 네, 그냥 뭐 듣기에는 조금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종목을 샀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말씀해 드려야 시청자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기보다는 AI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지는 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동안 좀 많이 물려서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그럴까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무너져야 다른 종목들이 사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세를 보니까 이제 상승의 힘이 둔화되거나 이제 상승을 더 이상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행이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영원히 반도체 관련주가 영원히 10년, 만년, 30년, 100년, 300년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유행이라는 게 도는데 그 사이클이 보통 1년 상승장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끄트머리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정말 위대하고 이 네임밸류가 좋잖아요. 이름값이 되게 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리노공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빌 종목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꺾이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소켓 그 검사 장비 이 유일한 저거라. 자, 실적도 그래서 좋고 이 리노공업은 1,100억을 벌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이번 영업이익이 12조, 57조를 벌고 있는 기업인데 리노공업 소켓을 하든 말든 1,200억짜리랑 57조짜리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예. 시 1,200원짜리가 1,200억 버는 회사가 이미 꺾이고 있다는 것은 얘들은 이제 볼장 다 봤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대기업이고 이름값을 하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것뿐인 거지 반도체는 지금 끝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걸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계속 여기에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빛이요. 한빛 레이저요. 한빛 레이저.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33% 7,700원을 매수한 것 같아요. 7,700원에 매수. 30 몇 프로요? 33%에 7,700원에 매수했어요. 네. 일단 한빛 레이저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거 유리판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샀긴 샀거든요. 그때 그래요? 만 얼마까지 올라갔을 때 7,700원에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샀었거든요. 일단 한빛 레이저가 빠져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2,000원대까지 내려가는 게 얘가 흔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집 앞에 우리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네. 뼈다귀 해장국이 있는데 한 그릇에 한 5,000원에 팔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굉장히 싸죠, 그죠? 네네. 근데 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다귀 해장국 가격이 얼마까지 갔냐면은 한 3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비싸죠, 그죠? 네. 근데 3만 원까지 올라간 그 뼈다귀 해장국이 1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5,000원에 사 먹던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비싸요. 비싸죠. 네. 근데 남들이 봤을 땐 3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야 지금은 싸다라고 하면 시청자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5,000원짜리가 1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싸다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좀 애매하죠, 그죠? 네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빛 레이저가 이 4,000원, 3,000원, 2,000원에서 머물던 시절이 있는데 한때 잠깐 이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던 사이에 7,700원 싸다라고 생각하시고 샀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방금. 네네. 그러니까 이 7,700원 요 자리가 매번 그렇게 7,000원에 팔던 제품이 아니라 원래는 4,000원에 팔던 제품이었어요. 언제까지요? 한 2년 동안 4,000원에서 5,000원 비싸봤자 6,000원에 팔던 제품을 10,000원 올라갔다가 7,000원 빠졌다고 시청자님 싸다고 생각하시고 사신 거예요.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5,000원짜리 돼지국밥 그 뼈다귀 해장국을 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만 원 됐다고 싸다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비싸다고. 그죠? 왜 저러지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당장 지금 당장 올라온 거 요 고점 대비해서 싸다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고점 대비해서 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돼지국밥 또는 뭐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걸 5,000원에 사 먹다가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9만 5천 원 돼도 싸다고 먹어야 되는 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고가 대비해서 싸다든 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이때까지 쌌던 거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싼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보지 않다 보니까 엉터리로 싸다고 생각해서 아무 때나 띡 들어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웬만하면 고가 매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고 고가 기준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싸다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진짜 싼 자리가 어딘가를 찾는 것에 좀 주목을 해라라고 하고 그러려면 차트를 좀 길게 크게 볼 필요가 있고 이때까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평균 가격으로 봤을 때 한 5,000원짜리가 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까지 내려왔으니까 원래 지금 사면은 나쁘지 않죠. 이거 만약에 시청자님 오늘 샀다 하면은 잘 샀네요 했을 거예요, 제가. 네네. 근데 이 5,000원에 지금 사신 게 아니라 얼마에 샀다고요? 7,700원. 그것도 지금 10,000원에 올라갔다가 빠져내려가서 싸다고 생각하고 샀다면서요. 네네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싸?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샀으니까 당연히 5,000원까지 빠져내려갈 수 있는 종목을 사놨으니 물리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이제 싼 가격대쯤에 왔지만 얘가 내려갈 때는 2,000원대, 막 3,000원까지도 내려가니까 좀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싼 가격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5,000원에 사 먹던 그 뼈다귀 해장국이 6,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래도 싼 편에 다시 또 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려가서 5,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6,000원이면 억울하지 않은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사면 될 텐데 왜 미리 샀을까라는 아쉬움인 거고 어쨌든 뭐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기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2차전지 검사 이런 쪽으로 엮여 있고 얘도 다행히 엔비디아 쪽으로도 엮여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 조정이 들어가면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전부 다 힘을 내면서 막 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당장에는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비중도 지금 많으시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 원래라면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지만 시청자님은 먼저 들어갔으니까 남들도 다 빠져서 물릴 때 한 3,500원쯤면 진짜 싼 거 맞아요. 네. 그냥 3,500원쯤에 더 사버리는 게 맞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먼저 사놓고 3,500원 사는 건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닙니다. 네네. 근데 뭐 이미 저질러졌으니 3,500원에 추가하며 산다 생각하고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추가하면서 네. 안 되더라도 반등 나가면 본전 탈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일단 이 시장 다 빠지는 게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정확한 시점 맞출 수는 없어요. 뭐 답답한 건 알겠는데 저도 답답해요. 지금 매도하면 안 되겠죠? 손실 보고 매도하신다고요? 네네. 주식에서 수익 내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시청자님. 제가 주식을 배울 때 저희 스승님께서 주식의 비밀이라면서 수익 내는 방법 알려줄까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알려드릴까요? 네. 이 비밀인데 이 방송에 말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시청자님 알아야 돼요. 네. 수익일 때만 팔면 돼요. 뭐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고 이게 뭔가 했는데 우리가 손실 때 파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실 때 왜 팔아요? 손실 때 안 팔면 손실이 아닌데 수익일 때 매도를 잘해야 되는데 수익일 땐 구경하고 있다가 손실 때 파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손실이 나는 방법이잖아요. 네, 수익을 내는 방법은 반대로 해야죠. 손실일 때 구경하고 있다가 수익일 때 팔아야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또 이게 또 더 많이 내려가지고 또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그건 어쩔 수 걸릴까 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청자님 이상한 데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걸 혹시 길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비싼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비싸게 사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거지 지금 손실 내고 파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실이 최대한 안 나게끔 지금 전략을 짜드린 겁니다. 네. 그럼 근데 이게 3,000 싫고 얼마 손절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그게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3,000 얼마 될 때 매수를 하면 되죠, 더. 일단 전화 한번 더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방법이죠. 손 실을 때 안 팔고 수익일 때만 팔면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정말 기본에만 충실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본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그걸 강연에서도 설명해드리는데 이번 주는 제가 광명으로 가겠습니다. 광명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TV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TV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시고 아, 네. 저랑 이 통화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현대중공업 있잖아요. 네. 10% 있잖아요. 70만 원에 매수했거든요. 일단 뭐 비싸게 사신 건 알고 계시죠? 네.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그때, 제가, 아니요,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돈을 버는 걸까요? 낮게 있잖아요. 이게. 낮게 사서 네.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렇죠. 자,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 차트 모양이 이 회사가 주가가 흘러온 역사예요. 네. 가격이 막 흘러온 역사인데 시장의 매수가가 파란 선인데 좀 낮게 사신 것 같아요?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조금 높게 사신 것 같아요. 자, 주식은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돈을 번다고요? 낮게 사서 높게 올라가면, 그죠? 그죠? 네, 낮게 매수를 해야 사서 되는데. 높은 데 올라가면 팔면 네.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높게 사면은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익 내고 그때- 싶어요라는 것 자체가 좀 그때- 웃기다. 이 네, 말을 하고 싶은 선생님이- 거예요. 네. 네, 수익이 나기 조금 어렵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수익 내고 싶은 건 알겠는데 수익 내고 싶다면 어떻게 사야 됐다고요? 낮게 사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샀어요? 좀 비싸게 높게 샀나? 샀으니까는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것까지- 인정을 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것까지 갈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그것도 힘들 거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가격이 어때요?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갈 가능성이 항상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고가 매매가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고가 매매는 단타를 생각하고 샀다 팔았다 이걸 되게 자주 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물리면은 역사적인 최고점에 물려버리시잖아요. 그죠? 지금 5분을 물려온 것 같아요. 아니 오늘만이 아니라. 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최고점에 물려버리다 보니까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시장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에 충실하게 싸게 사는 연습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잘못 사신 거예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차트 모양 볼 때 이렇게 밑에 있다가 올라온 종목 사지 말고 반대로 된 종목을 사시는 게 맞아요. 네.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거요. 얼마까지 올라가면은 손해 보더라도 팔려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가? 얼마까지 정하고 하는 거 없어요. 방송을 전문가들이 자기가 다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막 목표가 주고 막 손절가 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거 알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언제까지 내려가는지, 얼마나 올라갈지, 언제 뭐 올라가고 어디까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나 몰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네. 내일 만약에 우리가 여행 간다 하면은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계획은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계획인 것뿐인 겁니다. 이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TV 상담 보면서 전문가들이 말하면 마치 법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거기 간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계획을 짜봅시다. 일단 지금 너무 잘못 샀어요. 그래서 손실은 좀 각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지수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밀릴 건데 한 60만 원대 밀린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회사는 돈 잘 벌고 있고 회사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이해가 될 거고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회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대열 속에 있으면 괜찮다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대열 속에 있고요. 전쟁 났을 때 한번 이렇게 밀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대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봅니다. 그럼 그 대열을 이탈했을 때가 언젠가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60만 원 초반 또는 50만 원 후반, 한 50만 9만 원 선 정도가 밀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기 59만 원 밀리지 않는다면 반등 나갈 때 본전 내지 한 60만 8만 원 선 정도까지는 회복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59만 원이 밀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서 본전에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9만 원이 밀리게 된다면은 한 45만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기선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좀 탈출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59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안 밀린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59만 원 밀리게 된다면 45만 원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반등 나갈 때 탈출할 수 있도록 45만 원쯤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다음번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맨날 사가지고 손해 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사는 걸 자꾸 연습해야 돼. 이번에 손실 난 거 괜찮아요. 다음번에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번에 손실 좀 나도 괜찮아요. 다음에 수익을 내면 되죠. 근데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고점에 매매하면은 맨날 이렇게 손실 나는 것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뒤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근데- 계속 안 좋아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여기 손실 나더라도 지금 막 파산하시거나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은 좀 아픈 건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고점에 사지 마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정관님 한마디 하겠는데요. 그때 내가 한번 또 전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네, 저희가 한 사람당 한 종목만 봐드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방송 잘 보고 궁금하세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제약이고요. 예, 16,600원에 14%고요. 네, 네, 제가 처음에 18,000원대 정도부터 사다가 네. 추가 매수를 조금 했는데 더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라서 이거를 좀 어정떼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왜 전화를 빨리 안 줬어요? 연결이 안 됐어요. 아, 몇 번 지난주도 전화 드리고 계속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올해 내도록 주셨어야죠. 아, 안타깝네요. 일단은 네.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매수 기회가 날아가 버려요. 일단은 뭐든지 그렇잖아요. 버스가 출발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기회 날아간 거기 때문에 우리 네. 제가 주식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기회의 여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기회의 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막 큐피트도 있고 막 천둥의 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는데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니까 뒤통수는 대머리인데 앞에만 머리카락이 있대요. 아, 네. 그 지나고 나면 잡을 수 있다 없다? 그 앞에 잡아야 되는 거지. 앞머리 위에 잡아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뒤통수가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기회의 신이 또 뭐가 있냐면 발에는 또 날개가 달려 있대요. 아, 그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요? 날아가겠네요. 되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을 때 나한테 오고 있을 때 잡는 게 기회인 거지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리스 신의 그 기회의 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은 그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기회는 지나고 나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지 않았으면은 다음 전략을 짜고 겸허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건데 제가 아쉬운 건 미리 전화줬으면은 내려갔을 때 사도 되는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비중을 있던 좀 더 네. 많이 늘리고 비중을 좀 더 했다면은 올라왔던 오늘 같은 날에 뭐 본전 또는 수익 내고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좀 아쉽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 기회는 날아갔으니 뭐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네. 이게 어쩔 수 너무 없는 빨리 거고. 지나갔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이 네. 대원제약이라고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대원제약뿐만 아니라 이 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이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요즘 들어가서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반도체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싶은데 제약 바이오 사고 있으니까 얘들이 나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타겟으로 제약 바이오 노리고 있는 거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 쪽이 뜬구름 잡는 종목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뜬구름 잡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다음 섹터, 다음 주도주, 다음 유행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빼면 시체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지금 실체가 많이 없는 시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럴 때 뜬구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가 뭐냐면 AI 네. 그리고 제약 바이오예요. 네네. 그래서 다음 섹터가 AI와 제약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신약에 대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실적까지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올라가거나 뭐 이 종목이 올라왔다가 바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그림이 나왔다. AI 올라간다거나 지수가 빠지면서 좀 밀린다 하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는 또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아, 네네. 앞머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000원 이하로 빠지거나 9,000원까지 빠진다면은 비중을 한 20% 내지 30%까지 막 늘려버리셔야 돼요, 한 번에. 네네. 그래야지 다음번 반등이 나갔을 때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9,000 내지 8,000까지 다시 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안 내려온다면 제약 바이오가 탄력이 좋아서 지금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서 시청자의 매수가 넘어서 2만 원대까지 갈 수 있어요. 아, 예. 제약 바이오는 힘이 좋아서 그래요, 올라갈 때. 네네. 그래서 네. 막 제약 바이오는요, 우스갯소리로 뭐냐면 80% 빠져도 2배 수익 내고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탄력이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네네. 그래서 많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내려갔을 때 비중을 좀 늘리고 매수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못 맞춘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전 찾을 가능성은 좀 높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시간 들여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 내려가면 더 사는 쪽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보니까요. TCC 스틸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CC 스틸 17,5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철강 관련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철강 관련주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이제 화학 업종, 뭐 철강 업종이 좀 많이 이렇게 몰락 산업이라고 하죠. 하향 산업이라고 하는 이게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탈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동일하게 상담을 해드린 게 단기적인 반등 나가면 탈출하고 나가라라는 이야기를 철강 가지고 계신 분들께 늘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나가야 되는데 남들도 지금 들고 있는 걸 빨리 처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처분할 때 사주신 거니까 감사한 분이네요. 다른 분들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본인도 이제 똑같아요. 남한테 또 처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단기 반등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빠져 있어서 빠지는 거지 주가는 보시다시피 파동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을 만들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은 본전 탈출은 가능할 것 같다.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반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한다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보여지고요. 27만 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상담했을 때 이게 21만 원 사신 분한테 이런 거 잘 샀다라고 제가 칭찬을 마구마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아래쪽에 사시는 건데 27만 원 샀으면 사실 좋은 자리 사신 건 아닙니다. 근데 엔비디아 회장님하고 이제 우리 뭐 이혜진 의장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파나요를 했을 때 지금 27만 원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낮은 분들은 좀 더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27만 사신 분들은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높다 보니까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로만 35만 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떨까? 네이버는 지금 35만 원 내지 정고점 뚫는다고 하죠. 46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이런 호재가 발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홀딩 관점으로 보시되 27만 원 가격이 왔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한 3분의 1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해서 30만 원대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 관계상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어디서 준비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재밌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강연에 참여하셔서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